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은 요새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한번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일단 스타트업의 겨울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스타트업들의 경영자들은 이런 스타트업 겨울을 어떻게 좀 잘 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셔서 그에 대한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슬라이드는 제가 이제 파리 스타트업 행사에서 썼던 것들을 좀 약간 편집을 하였고요. 그래서 주제는 스타트업 창업자로서 사막을 건너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스타트업 마켓은 떡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 시장의 고점 대비 거의 70%가량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인덱스는 이제 베세머 벤처에서 만든 나스닥 이머징 클라우드 인덱스에서 클라우드 관련된 소프트웨어 주식들을 이제 인덱스로 만든 것이고요. 근데 이런 그 폭락은 단순히 그 회사들의 평균치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던 간에 탑 쿼타일이 됐던 미디안이 됐던 혹은 바텀 쿼타일, 그래서 회사가 잘하고 있던 못하건 간에 거의 가차 없이 굉장히 많이 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8x 멀티플,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12개월 후에 일어날 그 매출에 대해서 몇 배수를 쳐가지고 이제 기업 가치를 시장이 이제 평가를 해주고 있느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4년, 15년, 16년 이때가 이제 그 잘하는 회사들이 한 8x 멀티플을 했거든요. 근데 거의 2022년이 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투자분들은 드디어 시장이 정상화됐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네, 그걸 보시는 것처럼 회사가 잘 되고 있던 못 되고 있던 간에 거의 차등 없이 많이 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많은 스타트업 분들이 이제 특히 초기 기업가 분들을 이제 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분위기가 좀 잘 전달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화를 좀 보다가 그 아마 인터스텔라 보셨을 텐데 그때 밀러 행성에 그 착륙을 했을 때 장면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 쿠퍼가 그 멀리 그 지평선을 봅니다. 그 지평선을 보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저 뒤에 있는 뭐 산도 있네라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산이 아니죠. 파도죠. 거대한 파도가 멀리서부터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빨리 사람들에게 그 위험을 알리죠. 빨리빨리 들어오라고,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근데 마치 그 필드에 나가 있는 이 앤 해더웨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은 아직 그 시장의 그 절박함을 모르고 있는 그 스타트업 창업자인 마냥 멀리 있네,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 해서 스타트업을 그냥 평상시 운영하신 대로 그대로 하고 계세요. 계속 뭐 사람도 채용도 하고 투자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이제 경영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이런 그 위기가 다가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영화 속에서는 이 아름다운 여주인공 앤 해더웨이는 구출이 됩니다. 그래서 눈앞에 이렇게 파도까지 오게 되고, 근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스타트업들은, 특히 이제 런웨이가 굉장히 얼마 남지 않은 스타트업들은 바로 큰 파도에 쓸려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비운을 맞게 되는데, 제가 이런 장면을 떠오르면서 많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뭐 12개월, 18개월 정도 런웨이가 남았으니 충분한 거 아니냐, 펀드레이징 하면 된다 같은 이제 굉장히 편안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정말 위기감을 같이 좀 공감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참 불운의 쥐지를 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좀 몇 가지 이제 플레이북을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었어요, 2022년에. 그래서 이런 그 절박함 혹은 위기감이 일종의 파도처럼 이렇게 서서히 그 전달이 되는데 그 시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굉장히 그 퍼블릭 마켓 그 시장 상황부터 해서 여러 스타트업 상황들을 그 횡적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제일 먼저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스타트업 창업자분들 중에서 본인 사업에 영향을 받거나 하는 분들, 또 주변 다른 창업자분들 분위기를 보다 보면은 그런 분위기가 전달이 되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창업자에서 재직자, 또 대기업 재직자, 취업 준비생으로 가면 갈수록 그 혹한기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감안을 하셔서 창업자분들도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제 시장을 맞춰서 사업의 경영도 변속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요새 이런 뭐 매뉴얼 기어를 쓰신 분들이 아직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이제 종종 쓰는 2PM 프레임워크로 돌아와서 2024년에 새로운 시장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달리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평상시에 저는 뭐 피플이나 프로덕트부터 시작을 하는데, 시장 상황인 만큼 자본, 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코스트 오브 캐피탈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투자율을 차거나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을 때도 이자율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처럼 자본 조달 비용이 굉장히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현재 갖고 있는 그 은행 잔고라든가 또 그 외에도 매출, 거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진짜 뭐 투자분들이 얘기를 하신 것처럼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매출에 훨씬 더 많이 집중을 하시고 거기서 비용도 굉장히 많이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얼리 스테이지 스타트업 창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화나 수익화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이제 제품이 아직도 좀 불안정한 부분도 보이고 여러 가지 다 최대한 만든 다음에 이제 상용화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 뭐 분기 말에 하기로 했다. 그럼 분기초로 3개월 준비하지 마시고 한 달 만에 최대한 빨리 출시를 하시고 실제로 피처를 마치 이터레이션 하는 것처럼 가격 정책도 빨리 이터레이션 한다는 생각으로 하루 빨리 그 출시를 하셔서 실제로 시장 반응을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현금 흐름이 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 채용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채용을 프리즈를 다 하고 시작을 해요. 일단은 다 그 시장 프리즈 한 다음에 채용을 프리즈한 다음에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정말 크리티컬한 포지션들은 다시 재채용을 하는 형태로 좀 그 기업을 바꾸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채용을 먼저 멈추고 비용 절감을 최우선 순위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얼만큼 이게 그 투자자들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냐면은 전 세계 투자 건수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 2022년 그 4분기만 본다 하더라도 예전에 2020년 꽤 까마득한 과거 같은데 그때 수준 혹은 그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이게 건수도 그렇지만 당연히 그 금액도 굉장히 좀 빨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 그 회사 스테이지에 거의 불문하고 다 떨어지고 있는데 일단 엔젤 시드 라운드 같은 경우도 달러 양으로 봤었을 때 한 35%가 이미 감소를 거의 한 상태고요. 건수로도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진 상태이고 이거보다 좀 더 그 뒤에 시리즈 A, 시리즈 B 같은 초기 투자 건수도 달러 그 금액도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죠. 그리고 투자 건수도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고요. 그보다 더 이제 IPO에 가까운 후속 그 레이터 스테이지라고 하죠. 혹은 그로스 라운드에 있는 회사의 투자 건수는 더 빨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액 같은 경우 64% 이상 떨어졌고 그 투자 건수도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인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뒤에 있는 회사일수록 퍼블릭 마켓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퍼블릭 마켓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얼리 엔젤이나 시드 같은 경우 영향을 좀 덜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니콘들 새롭게 탄생한 유니콘 건수도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탑티어 투자자분들도 실제로 LP분들에게 이미 저런 메일들을 썼다고 해요. 2023년에는 신규 투자를 아예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포트폴리오 관리만 해서 기존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더블다운할 회사들에게만 투자를 하겠다라고 뉴스레터를 보내는 그 VC도 있다고 할 정도라고 하니까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펀딩을 해야 되는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더 이제 압박감이 느껴지는 게 원래 본인이 그 투자 건수가 이제 한 예를 절반을 빠졌으면은 저희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VC가 거의 절반을 빠졌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밸류에이션을 줄 또 VC들도 그 중에서 뭐 절반 정도 사라졌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거의 한 4분의 1 정도로 줄어든 상태인 거죠. 그런 것들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막을 건너는데 한 2, 3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1년 전에도 거의 한 2, 3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 닷컴 버블이나 외환 위기로 왔었을 때도 예를 들어 시장의 센티멘트가 돌아오는데 한 1년 만에서 2년 정도가 주로 걸렸었고요. 그럼 문제는 돌아오면은 바로 밸류에이션 원상복귀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게 다시 회복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총 시간은 더 걸릴 수 있다라는 거를 참고를 하셔서 런웨이 같은 거나 펀드레이징 하실 때 꼭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스타트업 분들께 특히 이제 수익화를 했거나 뭐 제품을 출시한 단계에서 펀딩을 한지 뭐 예를 들어 한 1년 반 정도 지난 스타트업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펀드레이징 또 준비하고 계실 텐데 일단 디폴트로는 아무도 우리를 구하러 와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신 다음에 누가 혹시라도 펀딩이 되거나 혹시라도 우리가 매출이 급격히 증가했을 때를 보너스로 생각을 해야 되지 일단 그래도 뭐 시간 되면 누가 돈을 주겠지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실제로 경영상에서 훨씬 더 좀 좋은 그 포지션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좀 그 투피 프레임으로 돌아와서 마켓 쪽을 좀 말씀드려보자면은 시장의 수요도 좀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뭐 B2B 같은 경우도 영업 사이클이 길어진다든가 실제로 그 윈레이트라고 하죠. 영업에서 클로징하는 비율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요. 딜 사이즈가 작아지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신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양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CFO분들이 채용도 프리즈했지만 신규 구매도 프리즈를 하고 오히려 기존에 있던 그 금액도 계약도 금액수를 줄여라라는 식으로 오더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반적으로 시장의 수요가 많이 좀 감소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2C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미 느끼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B2B 같은 경우도 고객들에게 팔 때 예전이면 뭐 유저의 인게이지먼트가 올라가요, 리텐션이 좋아져요 이런 것들이었으면 지금은 이거 저거 쓰시면은 당장 비용이 크게 절감이 됩니다. 혹은 빨리 매출이
쉽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 현금 흐름이 빨리 창출된다는 점이죠. 그런 쪽으로 밸류 프로포지션을 많이 좀 튜닝을 해주셔야만 아마 이런 시장의 수요도 감소세에 대응을 하여서 좀 경영을 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때 또 좀 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R&D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결국 시장은 언젠가 회복이 될 거고 그랬을 때 결국은 이때 잘 투자를 한 회사들이 시장이 풀렸을 때 더 많은 그 어떻게 보면 위치를 선점하고 리더십 포지션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제 로드맵에서 우선순위를 예전 같으면 돈이 많고 뭐 투자 유치도 쉬웠을 때는 이것저것 많이 좀 그 시도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말 아까 말씀드린 핵심적인 고객 가치, 예를 들어 뭐 큰 폭으로 비용을 절감해 준다든가 혹은 매출을 빨리 늘려준다든가 하는 쪽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최대한 좀 정리정돈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으로 돌아와서 일단은 신규 채용 쪽이나 팀 확장 쪽보다는 기존에 있는 인력 중에서 하이 퍼포먼들에게 굉장히 리텐션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신규 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멈추거나 그 중에서 정말 크리티컬 포지션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좀 채용을 천천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 시장이 대규모 해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뭐 대규모 대량 해고라 이런 것들은 잘 일어나지 않지만 전 세계에서는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소비 심리도 위축되고 그럼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수요, 소프트웨어가 됐던 뭐 B2C가 됐던 수요가 다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어떻게 스타트업의 기회인 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재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게 뭐 회사 입장에서 한 5% 10% 이렇게 내보낼 때는 뭐 퍼포먼스 정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그 특정 비즈니스 유닛이 셧다운 된다던가 할 때는 사실은 그런 거를 하나하나 퍼포먼스 이밸리에이션 하는 게 아니라 사업부를 거의 날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도 시장에 많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럴 때일수록 좋은 포지션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채용을 하기에 사실 되게 좀 좋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직원분들에게는 이런 시장의 혹한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연돼서 전달되기 때문이고요. 본인은 당장 뭐 매일매일 일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외부 상황에서 그런 일종의 그런 피바람이나 추운 겨울을 잘 느끼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커뮤니케이션 할 때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숫자로 넣고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처음 터질 때 정말 전 세계 한번 놀라서 특히 스타트업에서는 엄청나게 대량 해고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지금이 훨씬 심각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굉장히 대량의 정리해고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Q1은 이제 뭐 신년 시작을 했으니까 아직 숫자는 좀 집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뭐 코로나 이후에 최대 대량 해고는 코로나 때 발생한 게 아니라 작년 말 또 올해 초에 지금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페이스북으로 알려진 메타 같은 경우도 11,000명 정도 내보냈고 아마존은 10,000명, 8,000명에서 18,000명인데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한 회사당 뭐 100명이 되겠어요. 그랬을 때 10,000명을 내보낸다는 건 스타트업 100개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인재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철밥통이라고 생각했던 세일즈포스 같은 데도 사람들이 많이 내보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그 인재가 시장에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규모로만 놓고 보지 않더라도 실제로 매일매일 제가 뭐 레이업스 FI에서 그때 스냅샷을 며칠 전에 찍었는데 보신 것처럼 하루에도 정말 많은 그 정해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여파가 전 세계에 좀 퍼져나가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꼭 시드 이런 게 아니라 IPO 단계에 있는 회사, 그러니까 퍼블릭 회사들, 시리즈 A, 시리즈 B, C, D, 그러니까 레이터 스테이지에 투자 유치가 충분히 돼 있는 회사들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액티브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뭐 바다 건너의 상황 아니냐 그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는 정말 큰 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 이런 투자자의 분위기나 시장의 분위기는 한국에도 반드시 상륙을 하거든요. 주로 3에서 6개월 정도의 딜레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그 파도는 오기 때문에 꼭 미리 좀 준비를 하셨다가 큰 위기를 좀 피하실 수 있도록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제 펀드레이징 할 때 뭐 여러 가지 그 뭐 밸류에이션이나 조건 이런 걸 많이 좀 따지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뭐 정말 안 좋은 조건은 당연히 뭐 막아야 되고 정말 안 좋은 투자자는 피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일단 누가 이 상황에서 텀시스를 주고 투자를 하겠다 그럼 최대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고민하셔야 될 게 진짜 한 6개월, 1년 전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집착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당연히 안 그럴 수가 없죠. 스타트업 창업자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생존이기 때문에 런웨이 그리고 다음 마일스톤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요새 같은 상황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요. 뭐 밸류에이션도 많이 내려오고 회사들 매출이 더 높은 회사를 밸류에이션이 더 싸게 투자할 수 있는 일종의 보면 투자자 입장에는 좀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시장 상황에서 뭐 사업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런웨이는 얼마나 남았고
다음 마일스톤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버퍼가 있는가를 꼭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일단 어떻게 해서든 런웨이를 한 2, 3년 정도로 늘리셔야 돼요. 원래 우리가 펀드레이징 할 때 특히 초기에서는 뭐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에 갈 수 있는 펀드레이징 하잖아요. 만약 2년 거에 갈 수 있는 펀드레이징 받았다? 그럼 채용 계획이나 이런 거를 훨씬 더 보수적으로 잡으셔서 그 2년의 런웨이를 2.5년, 3년으로 늘리실 수 있는 그런 그 예산이나 그런 계획을 하시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달리해야 됩니다. 현금 흐름이 왕이고, 그래서 수익화를 안 하셨으면 최대한 빨리 하시고 비용 절감도 즉시 당장 시작을 하시고요. 고객 가치 제한 좀 더 실제로 비용 절감이라든가 빠른 매출 창출 쪽으로 많이 선회를 하시면 좋겠고, R&D 같은 경우는 가차없는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핵심 고객 가치 제한으로 더 얼라이먼트를 맞추되 계속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핵심 인재 유지를 하는데 많이 포커스를 맞추시고, 왜냐면 신규 채용을 잘 하진 않을 거니까요. 그리고 런웨이는 2, 3년 이상으로 확보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매출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을 하고 있으면 언제든 전 세계 어디서든 투자를 줄 투자자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작년이나 재작년 대비 밸류에이션의 압박은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꼭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3년은 스타트업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 꼭 좋은 그 행운이 따르기를 빌고요. 이상으로 간만에 존접생각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